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서류 평가할 때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1번 스피치를 보면서 저희가 좀 기대감이 상승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권미진 씨랑 같이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미진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미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까만 피부에 대한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유전공학과를 준비하게 되었고, 네, 진학을 하게 되어서 피부 이제 석사 준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피부가 까매서 고민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화장품으로 커버를 하는 편인데 아직도 까만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의 매력적인 매력으로 네, 까만 피부를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네, 어떤 매력을 갖고 계세요? 저는 밝고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줍니다. 네,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아까 전에 까만 피부 때문에 유전공학 그 전공도 전공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 화장품을 처음부터 그런 걸 개발해 보고 싶었던 게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욕구였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유전공학과를 준비했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를 붙어서 이제 지원. 네. 유전공학을 전공해서 어떤 화장품을 하게 됐는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셨죠? 제가 당시에? 그때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님 중에 피부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있어서 거기 실험실에 들어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일을 하셨나요? 아직은 안 했고요.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시는 거죠? 거기서 쥐에 대한 그 피부 실험을 배우고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에 대해서 그 화이트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이테닝 관련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는 제가 볼 때 되게 잘 되신 것 같은데, 근데 그의 반면에 학점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개발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 되게 잘 된 상태에서 공부를 했다면 분명히 여기 학업적인 성취도가 굉장히 높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1, 2학년 때 제가 전공을 전과할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전공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지금 1, 2학년 때 망했던 성적을 이제 다시 올리고 있고. 네. 왜 거기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죠?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입학을 했었는데 제가 그 선배들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은 그냥 우리 과 취업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저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학점이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어떤 회사나 어떤 실무자에 따라서는 성실성이 어떤 척도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전부 다 읽거든요. 근데 그 실무자들이 평가했었을 때 학점이 좀 낮았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면 아마도 그것만 보고도 평가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조금은 중요한 어떤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회사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 평가자에 따라서는 좀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게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연구 개발로 입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역방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했었는데요. 제가 세포 배양을 하면서 어떤 게 세포한테 이 위험 물질이고 또 어떤 것들이 세포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를 연구할 때도 피부 세포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레 퍼시픽에 입사해서 피부 세포에 대해서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을 제일 처음 해본 게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 몇 학년? 3학년. 고3 때. 그때 제일 먼저 사용해봤던 제품이 뭐예요? 그때 이니스프리를 제일 이니스프리. 네. 제품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품이 어떤 거였나요? 이니스프리의 화산송이 라인인데요. 100년 전에 제주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났던 제주에서만 있는 그런 그 물질인데요. 이거를 이니스프리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모공에 그게 화산송이가 음이온이 되게 강해서 양이온인 피지를 되게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찾아내서 피지 흡수를 하는 화산송이를 개발했는데요. 쉽게 뭐 오일 하면 아보카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흔한 거잖아요. 근데 이니스프리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서 화장품으로 개발했다는 게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화장품 회사를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그 관심도를 보면서 또 그 관심도가 과연 직무와 연결이 돼 있는가를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 질문을 그냥 화장을 언제 해봤냐 던지게 된 거고요. 나중에 돌아온 답변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뒤에 있던 어떤 연구나 개발하게 된 배경까지도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아모레 퍼시픽 브랜드를 보면 다 자연 친화적인 제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계속 그 서류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연구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프리메라라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뭐 합성 화학 재료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에서 특히 내세우는 브랜드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식물에서 추출한 것만으로도 더 피부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 특히 어떤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있었는지 그럴 만한 또 역량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그리고 했던 경험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입사를 위해서 본인이 특별히 더 준비한 것이 있다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모레 퍼시픽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그 실험실 생활인데요. 실험실 생활을 하면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실험실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에 대한 익숙함 이런 거를 익혔고요. 그리고 뭐 피부를 하려면 쥐 실험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세포생물학 방에서 쥐 실험을 하면서 쥐에 대한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적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하면서. 하면서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실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근데 또 그 책임감이 이제 실험 결과가 잘 나오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실험을 쭉 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어떤 연구에서 또 필요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험을 할 때 어떤 뭐 쥐라든지 쥐를 뭐 다루어야 된다거나 뭐 테스트해야 된다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흥미롭게 좀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 지원자들이 모두 연구실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험했던 경험들을 학부생들이 다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틱 회사에서 본인이 좀 지녀야 될 어떤 역량, 직원이 지녀야 될 기본적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나 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들이 어떻게 그 단점을 막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각하고 싶은지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 쿠션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뭐 외출 시에도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싶다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쿠션이 지금 1억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포인트를 집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하지만 좀 더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전 좀 두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했을 때는 전 크게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부분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코스메틱 관련된 분야에 혹은 연구 개발자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상대방한테 더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을 본인이 지녔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트렌드에 대한 이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 네, 저는 이제 트렌드나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잘 하는 편이라서, 네. 그럼 지금 네. 우리 미진 씨가 생각하는 소비자의 트렌드 그 이해한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투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투톤으로 립스틱을 바른다거나 그라데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투톤으로 이렇게 섀도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즘은 투톤이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트렌드는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따로 하는 편은 아니고요. 뭐 SNS를 제가 활동하는 편이라서 그런 걸 찾아보면서 트렌드를 익히는 편입니다. 본인이 관심 있어 했던 부분은 사실은 색조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기초 화장품 라인이었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어떤 제품들에 계속 강조하면서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런 색조 트렌드를 얘기를 해서 조금은 어떻게 연결을 할까 궁금해하면서 들었는데 마지막은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하는 노력, 방법 자체가 다소 이제 전문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에서 그냥 블로그를 하면서 본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산업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 서적이나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좀 구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사 브랜드의 제품이나 뭐 지금 사용하는 것들을 비교 분석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죠. 네. 저는 실험실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게 재미있고 또 연구를 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보다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더 성공을 한다. 저는 그 연구를 하는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R&D가 된다면 잘 즐기면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셨죠?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님 중에 피부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있어서 화장을 제일 처음 해본 게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 몇 학년? 고3 때. 네, 아모레퍼시픽 입사를 위해서 본인이 특별히 더 준비한 것이 있다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실험실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트렌드는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따로 하는 편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권미진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저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한 C뿔 정도 좀 주고 싶습니다. 약간은 되게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씩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약간 네. 자세나 태도나 뭐 목소리나 보여지는 부분들, 네, 어떤 말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어떤 회사의 기준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원자들 많이 오고 또 석사생들과도 같이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약간 느낌이 뭔가 면접을 좀 본인은 이제 너무 긴장한 거고 네. 근데 보여지는 부분이 약간 대강대강 말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약간 저는 좀 10불 정도 좀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아쉬운 평가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삼촌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하는 장소가 지방일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현장에 가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곳. 그래서 어려 보이거나 여려 보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입사원 뽑는 건데 자신감도 있고 패기도 있고 압박해도 더 다른 측면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자꾸 주눅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그 압박을 주는 건 기회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주눅 들고 나갈 때 한숨 쉬면서 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 패기 있는 그런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 마이너 네.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네. 돌아오셨네요. 네. 삼촌.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C등급으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C 플러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갈팡질팡했어요. 마음이 저는 이제 컨설팅을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다 고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쳐 오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봤을 때 서류보다는 저는 호감이 있었고 오늘 뭐 전체적인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평가가 내려졌네요. 네네네. 미진 씨, 네,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준비했던 말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요새 목소리가 아쉬워요. 떨려서 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떨어가지고 아쉬웠어요. 좀 약간 그 부분에서. 네. 혹시 준비하면서 혹은 지금 면접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으면 질문해 주세요. 석사를 이제 가서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하고 싶은데 석사 할 때도 똑같이 학사랑 똑같이 뭐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석사 실험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석사랑 학사 자기소개서 내용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석사는 뭘 기대하겠어요? 학사에 비해서 전문성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합격한 자소서 보면 일반적인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뭐 실험실에서 뭐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그게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시게 될 거예요. 네. 아마도 지금 본인이 이공계열이라서 그 논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문이나 앞으로 프로젝트나 그걸 이제 사실은 자기소개서라는 건 당연히 읽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해왔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관심 분야가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하라고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당신이 했던 거하고 우리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약간은 산학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 학교인가. 그러니까 동대학원이 아니라도 좀 만약에 어떤 대학원에서 아모레퍼시픽이든 아니면 LG 생활건강이든 계속 뭔가 산학을 계속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를 가셔야지 사실은 이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 있거나 거의 한 서류를 어지간하면 다시 통과시켜 준다거나 교수님이 좀 다른 회사와도 굵직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오셨던 분인가 아닌가. 사실 이것도 본인의 학교를 선정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보통 기업에서는 대학원 이상은 경력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 기간을, 공부 기간을. 그래서 경력으로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진 씨가 앞으로 하게 될 연구와 논문이 다 경력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목표를 그 분야로 정해서 관련된 어떤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 아까 5번 문항에서 막 이거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그거 네, 쉽습니다. 쉽습니다. 하셨는데 그 제 경험이 이렇게 그 회사에 비하면 되게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뭐 이런 거를 잘 하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럼요. 식으로. 그걸 그럼요. 원하는 거죠. 그럼요. 네. 지원자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별거 아닌데 이걸 드러내서 뭐 하나. 그러니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의미부여를 못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자기만 손해를 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예, 학생들은 저기 취업했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되게 뭐 큰 걸 했나 보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본인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인턴도 했었고 연구실 생활도 2번이나 했었고 앞으로 뭔가를 또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경쟁력이 있는데 그 경쟁력을 충분히 잘 사용하지 못했다거나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갖고 또 좀 더 구체화해서 쓰게 되면 충분히 저는 쓰고도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써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친구들 조언을 받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야, 이거보단 이게 낫다. 이건 좀 약해 보인다. 근데 그게 그 지원자의 관점이지 회사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딴 거 없냐 그러면 조심스럽게 꼭 꺼내는 그 소재가 대박인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요거 네. 괜찮아요? 야, 이걸 왜 안 썼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쥐를 잘 다룬다 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치를 잘 본인 다룬다. 스스로 아니면 우리들의 그 입장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거 바라지도 않고요. 사실 나중에 면접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비슷한 과정들을 가지고 다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게 내가 정말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진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컴플렉스로 인해서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뭐 미백 화장품을 여러 개, 몇 개 이상 써봤다라든지 여러 개 브랜드를 뭐 써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직접 뭐 내가 연구하는데 그거를 뭐 적용할 수 있다라든지 뭐 개인적인 경험도 좋으니까 그걸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그 면접하면서 자세나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화장품을 하고 싶어서 대학에 유전공을 전공했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아까 동기부여가 잘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칭찬의 말이었고요. 근데 왜 학점이 안 좋았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는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약간 또 얘기해서 먹고 살 수 있나? 좀 상반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였는데 또 다시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별반 이렇게 또 강력한 동기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거기서 실망감을 살짝 좀 주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저는 막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막 뭘 더 해보고 싶어서 뭘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했다고 한다거나 좀 이렇게 했지만 이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서 3학년 때부터 좀 더 전공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의미를 잘 못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외관적인 좀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이 컨택이 잘 안 돼요. 아이 컨택을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여기 선생님하고만 좀 아이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완전 무시.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래서 제일 점수를 안 주셨거든요. 네, 보니까 이쪽을 김세준 선생님이 하셔도 이쪽이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하게 되면 둘이 번갈아서 얘기하고 이쪽을 아예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미웠던 거지 뭐. 그렇죠. 네. 아이 컨택에 대한 부분이 더 아쉬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여기까지. 네. 저는 왜 안 쳐다보신 거예요? 걸리네. 이거 참.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앉아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봤어요. 다 그래요, 처음은. 그리고 어떤 면접이든지 처음에 내가 본 면접은 아마 교무실에 뭔가 잘못해서 끌려가서 주눅든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 자체였어요. 손가락을 막 꼼지락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진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면접이 당신 인생 최초의 면접이면 100% 탈락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이제 다 나왔고요. 근데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슈를 던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국제정세를 던지고 뭐 어떤 사람은 화장품 뭘 써왔냐 그랬을 때 그 초점이 그래도 개발 쪽에 초점이 맞춘 답변이라서 그거는 좀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 피부에 좋았어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 찾아내서 개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런 걸로 결론이 지어서 좋았고요.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연스러운 오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 서류에서는 사실 너무 이렇게 딱딱한 사진이라서 야무진 이미지는 좋았지만 지금 같은 훨씬 자연스러운 웃으면서 이 표정이라든지 밝은 거 좋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 컨택이 불안정했고 그다음에 긴장된 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졌지만 손이 너무 많이 움직였어요. 네, 손가락이 계속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또 자신감 없다고 느껴지는 게 어깨가 이렇게 살짝 무너져 내린 거. 네, 지금 이렇게 좀 펴서 한번 앉아보세요. 네, 이렇게 바르게 펴고 앉으면 자신감이 더 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주눅 들어서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의도한 대로 대답은 잘 해줬는데 그 대답이 충실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기여하고 싶냐고 했을 때 프리메라 얘기했었고 뭐 화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원료를 만든 거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든지 뒷부분에 조금 더 뒷받침된 직무 역량이 조금 부족했다고 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까만 피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미백에 초점을 얘기해서 한 건 좋지만 사실 이 회사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가족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까만 피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백이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고 이미 그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나신 뭐 흑인분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까만 피부에 대한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까만 피부로 얘기했다가 조금 많은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문매를 맞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건강미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강조하고 있는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지금 표정 너무 좋아요. 저는 미진 씨 되게 매력 있는데 그 직무 역량만 조금 더 보완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갈 때 한숨 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합격을 안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합격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 마지막까지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긴장된 순간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죠? 네, 면접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일, 열정 다 담아서 또 직무 역량 키우셔서 꼭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